상태명리 육친동백론 24번째인가? 5번째인가? 25번째 시간입니다. 형제자매 여명입니다. 신축, 경인, 경우, 이모, 인호술, 삼합이 있고 경금이 2개, 겁재까지 있네요. 우는 여명이니까 순행으로 목에서 화로 운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재운에서 관운으로 흐르죠. 팔자에 비견이 절지에 앉아 있다. 경인월이니까. 그리고 비견의 묘지를 만났다. 축을 만났다는 얘기죠. 형제자매에게 불리한 표지이다. 두 번째, 무신, 임술, 개해, 기묘. 여군으로서 수월의 개수가 해, 임으로 수가 왕하죠. 보면 개수의 묘지는 진, 술의 신, 생지를 갖고 있는데 겁재는 생지를 갖고 있죠. 명주의 오빠가 1980년 경신년에 사망했다. 경신년에 팔자에 겁재가 절각에 앉아 있고 겁재가 임술월에 앉아 있다는 얘기죠. 앉아 있고 천간에 다시 극을 당하니 무토, 절각에 앉아 있는 임수가 극을 당하고 월주는 형제궁인데 형제궁의 형제를 극하는 극성 관설이 있으니 형제에게 불리하다는 표지이다. 개사, 개해, 정축, 인민, 해월의 정화일간이 이 개수 임수가 위에 천간으로 다 떠있죠. 명주의 본인은 1982년 을축년에 교통사고로 신체를 손상당했고 1993년 개해년에 언니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팔자 월령에 7살이 있는데 개해월 7살이 강하죠. 왕하니까 월령 관살은 형제자매를 극한다. 그리고 월국에서 해충 사하니 사해충을 당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사해충 하니 형제에게 명확하게 불리하다. 93년 개유년은 개충정하니 화가 극을 당하고 사유축 삼합이 되니 사화의 상태가 변하였다. 네 번째, 남명입니다. 무자, 갑인, 무인, 병진. 보면 명주의 모친이 일생 9명의 아들, 딸을 낳았다. 그중 살아남은 자는 3명이다. 나머지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후에 모두 병으로 사망한 것이다. 을묘대운의 3명의 형제가 죽었다. 묘대운이면은 정관대운인데 정관이 왕할 때 극을 당했다는 얘기죠. 팔자 형제궁에 7살이 자리를 잡고 그 자리는 본래 비겁의 위치인데 목외행이 점거하니 목토하여 궁이에 즉 형제의 집을 파하니 형제자매들이 온전할 수가 없다. 을묘운은 인묘진으로 3회가 되고 그 결과 바로 진토 비겁이 극을 당하여 손상받는 것이다. 천간 무토 비견 역시 극을 당하므로 이 대운의 형제자매에게 불리함이 있다는 표지가 강렬하다. 무토가 인목 장생지를 만나지만 여기에 장생은 오히려 토를 극하는 장생이다.
만일 장생을 만나면 능히 살 수 있지만 생이 많으니 형제 자매가 많다는 것과 같다. 사실 여기에 장생 오행은 토를 극하니 많이 생하지만 많이 손상받는 것과 같다. 남명, 개해, 병진, 개사, 병진. 이 사주는 쌍포태의 사주인데 동생은 1998년 무인년에 흉수에게 살해를 당하고 형제는 그해 상병제를 당했다. 여기 보면 개해, 개사, 병진, 병진이 있죠. 그러니까 팔자 원령에 관살이 있으며 형제 장매를 극한다. 1998년 무인년은 연주와 천지가 천합지합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 무인년이면 무게합화, 인해한목 이렇게 해서 천간지충이 다 합을 한다는 얘기죠. 그 결과 수각, 손상당하나 하는데 수오행은 자신과 형제자매를 대표한다. 6-1번에 보면 남명, 경진, 병술, 임인, 계묘. 본명조는 복룡태로 남아는 살았지만 여아는 출생 15일 만에 사망했다. 그러면은 겁재가 사망했다는 얘기죠. 겁재가. 팔자의 원령 7살은 여기 술을 말하는 거죠. 형제 자매를 극한다. 팔자에 다시 비견의 묘를 보고 있다. 진토를 만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진토, 묘를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용봉태는 모두 기르기가 어려우며 종종 하나가 잘 죽는다. 왜 이명조는 여아가 죽고 살아남았는가? 필자가 이러한 명조, 임상 사례가 많지 않아 정확하게 표명하기는 어렵다. 추측하기를 팔자가 양이 많고 음이 약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팔자가 순양이면 여아에게 불리하고 팔자가 순음이면 남아에게 불리하다는 것이 통상적 명리 이론이다. 비록 본 명조는 순음 순양의 명조는 아니지만 단지 참가라는 데 의미가 에서 소개하였다라고 합니다. 6-2 여명, 경진, 병술, 임인, 계묘. 같은 명주죠. 이제 딸내미, 죽은 딸내미에 대한 명조예요. 이 용봉태에 살아남았지만 여아는 15일 만에 사망하였다라고 얘기하죠. 먼저 여아는 양일간에 다시 인묘가 있다. 여기 보면 인묘가 되어 있다. 팔자 관살이 왕하고 원령에 있으니 여아는 분신기는 약하다. 저항력마저 약하고 더하여 여아의 일간이 양일간인 것이 한편으로 음양이 의배되어 본인에게는 불리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여기 보면은 14번째 좀 해석이 좀 긴 거 위주로 읽어 볼게요. 남명, 병신, 기해, 무술, 신유. 해월에 무토가 비겁이 왕하네요. 명주의 형이 1987년 정묘년 신해월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묘지를 깔고 있죠. 팔자의 관성으로 가고, 그러니까 관성으로 흐른데 관성운으로 가고 또 관살년이니 형제자매에게 불리하다. 특히 정묘년은 묘유충하니 여기 유금이 깔고 있죠. 상관. 기토의 장생지가 충을 당하였다.
이외에 필자가 발견한 것은 명국상 식상이 강황하다면 종종 형제 자매에게 불리한다는 것도 많이 경험하였는데 대개는 상이 없으면 죄가 있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16번째 남명의 임자 을의 정해 해해가 있고 자자가 있고 이게 연월이 같죠. 명주의 둘째 형은 1997년 정축년 30세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묵은파 유군의 응기 이론에 해당한다. 여기 보면 정축력이면 97년이면 갑인대오네 겁제대오네 축이 와서 3회를 수가 왕하에서 왕의 전체가 거의 다 수죠. 그래서 정축년이라 묵은파 유군 그러면 을목이 근이 한 개도 없다가 갑인대운의 근을 만났다는 얘기죠. 모고행이 비록 원국에 두 개의 중기근에 통근하였지만 해월에 통근했다는 얘기죠. 해에 통근하였지만 팔자가 수가 태왕하여 수다 목표되고 그는 그 파근이 된다. 갑인 눈에 목의 뿌리가 생기고 목은 형제 자매이며 유군하니 상태가 변하여 형제 자매에게 반드시 재난이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거는 여기 보면 20번에 남명 병신 경자 갑인 임신시 이게 명주의 누이가 1998년 여기 계묘대운 때 얘기네요. 계묘대운에 없던 근이 생긴 거네. 여기 새로운 근이 생겼죠. 갑인의 묘. 근대운, 목대운에 일어나는 일들이네요. 98년 무진년에 사망하고 기사년에 큰형이 사망하고 신민년에 조부가 사망하고 그리고 정축년에 부모 동시에 큰 병원으로 입원했다. 제대운에 모든 일이 일어났네. 여기 보면 갑진대운과 이 계묘대운 안에 모든 일이 일어났죠. 팔자의 비겁이 충국을 만나고 월봉 7살하니 형제 자매에게 불리한 형기다. 7살의 근을 얻어서 7살이 생을 얻은 대운에 일어난 일이네요. 원래 양목, 인목이 계묘운, 음목, 묘가 출현하니 음양전환의 환기 시대이고 그리고 88년 무진년은 신자진 삼합으로 인신충을 해소하고 기사년은 사신합으로 원상의 인신충을 해소하니 원국의 상태가 변화하였다. 그러니까 근이 극을 만났었는데 본인을 극하는 7살운에서 그 7살운이 해소가 돼서 비겁이 왕해지니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인가 봐요. 여명 병진, 을미, 임술, 무신 시 본명자의 사주 월간에 상관이 투간하니 형제 자매에게 불리하다. 지지장간의 진토 중에 진토 병진 연내 지지죠. 진토 중 개수가 임묘하니
임묘되니 이 역시 형제자매를 극하는 형기에 해당한다. 실제 이 사람의 형제자매가 5명이었는데 3명은 죽고 2명만 살아남았다. 팔자 월주에 상관이나 관살이 있다면 형제자매에게 불리하다. 월주에 상관이나 관살이 있다면 형제자매에게 불리하다. 이게 형제궁에 있는 거니까. 본 명조의 형제자매는 수를 알려면 일반적으로 형제자매 수를 직관적으로 팔자 명국의 간투 지장된 비겁의 수를 참고하여 살피면 된다. 비겁의 수만 가지고 본다면 약간의 오차 편차가 있기에 필자는 관살의 수를 참고하여 보기도 한다. 그러니까 비겁의 수를 가지고 보기도 하고 관살의 수를 가지고 보기도 한대요. 그리고 본명조는 형제자매가 몇인가를 본다면 간투지간된 관살의 수를 적용하여 본다면 모두 5개가 된다. 관살이면 무토, 기토죠.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5 관살의 수를 보고 5이라고 얘기한 건가 봐요. 그리고 본명조에 모두 5개가 있는데 살아있는 형제의 수는 비겁의 수로 세워주는 것도 하나의 변명이다. 그러니까 5개의 관살이 있으니까 모든 형제는 5명인데 여기에 계수, 여기 진토 속의 계수, 여기 신금 속의 임수, 그러면은 하나, 둘, 본인까지 합하면 3명인데 어떤 정황에서 관살의 수로 형제자매를 보는가 하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일주가 아주 약하고 관살이 왕하면 관살의 수로 볼 수 있다. 이것이 형제자매 수를 판단하는 하나의 특수한 기교이다. 근데 요즘에는 형제자매가 워낙에 없기 때문에 그 형제자매 수는 시대하고 맞물려서 봐야지 된다고 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이분이 제6절 배우자 상병망의 사례. 본장은 배우자에 대한 재반사를 졸저 상태명의 사주와 혼인론 서연출판에서 많은 사례를 통하여 제공하였다. 사주와 혼인론은 명리학상 혼인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룬 명리 서적으로서 이 분야에 대한 공부를 시켜줄 좋을 교재라 생각한다. 관심 있는 독자들은 일독을 권하는 바이다. 여기서 배우자와 관련된 사항 중 상병과 사망에 대한 명조는 사례 61번 예만 기술한다. 그러니까 61개만 게시한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책 사서 보라는 얘기죠. 이거에 이어서 오늘 여기까지 몇 개만 읽어보고 나머지 때는 사주와 혼인론을 이어서 볼 거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정미, 을사, 경진, 무인. 4월에 경금이 무토, 진토, 미토, 그리고 관살이 연애 정관이 있죠. 명주의 남편은 여명이니까 관살이죠. 여기 정미의 이모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러니까 관살이 근이 오는 때 움직여서 사망했대요. 2002년이면 무신대운에서 기유대운으로 움직여질 때 된 건가 봐요. 팔자의 무신대운의 대운지지 신금이 명국월지 사화를 사신으로 합하니 사화, 관살, 사화를 사신으로 합하니 정화의 근의 상태가 변하였다. 2002년 이모년에는 정임환불 하니 정화의 상태도 변하였다. 간투 지장된 관성의 상태가 모두 변화하였으니 남편이 사망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 번째 사례에서 보면은 남명의 개미, 갑자, 개해, 경신, 개수의 남명이니까 재대운 때 움직여졌다는 얘기인데 재는 미토 속에 정화 하나 있죠. 그러면 명주의 천은 1996년 병자운에 별세하였다. 지장 2가 되겠네요. 팔자의 비겁이 중중하면 철을 극한다. 비겁이 중중하니까 철을 극한다. 일간이 양인에 앉아 있으니 극처명이 틀림없다. 팔자에 재성이 없는데 재성이 출현한다면 상태가 변화하니 임기에 해당한다. 병자년은 재성이 출현하였다. 남명사례 임진, 기유, 경신, 경진 배우자를 보는 거니까 재가 되면 목에 해당되네요. 목에. 네, 목은 진토 속에 있는 을목이 목이죠. 본문조의 비겁이 왕하고 경유 이렇게 돼 있으니 신 이렇게 돼 있어서 비겁이 왕하고 그러니 첫 번째로 배우자에게 불리하죠. 일좌 양인하니 극처명이 틀림없다. 단지 재성이 불연했는데 라고 얘기했어요. 명리상 98년 무인년이나 99년 김해년에 재성이 출현한 유년이 될 때 재난이 있었을 것이다. 본조의 실제 2000년에 경진년에 상처하였다. 아마 양력 2000년 초 99년 말이었을 것이다. 혹은 응기가 뒤로 미루어져 적덕적수로 생명이 연장되었을 수도 있다. 다섯 번째 남명의 사례입니다. 정해, 경술, 임술, 을사. 임수의 재성은 화입니다. 여기 보면 연간에 있고 시지에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화의 고를 갖고 있다. 명주의 처가 92년도 임신년에 사망하였다. 92년도면 경진대운 때네요. 아니 갑진대운 때 팔자에 재성의 묘지가 있다. 정제의 처성은 절각에 있으니 정해 말하는 거죠. 절각에 있으니 이것이 모두 철을 극한다는 표지이다. 을사오는 사화가 원국 해수와 사해로 충운이 선명하고 임신년은 사신으로 합하여 충을 해소하고 정임으로 합하여 철을 인동하니 처성의 상태가 변화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거를 좀 볼까요? 여명, 개미, 신유, 갑신, 무진. 6월에 갑목이 절지 앉아 있고 갑목에 겁재도 없는데 봅시다. 그리고 정관이 천간에 힘이 왕하게 있는데 팔자에 병인운에 95년 을해년에 사망했대요. 95년이면 병인대운 때. 팔자와 병인운은 병신으로 합하고 인신으로 충하여 성궁의 상태가 모두 변화했어요. 그리고 95년 을해년은 을신으로 상충하고 인해로 합하니 합가충을 해소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상태 변화의 환원이라 할 수 있다. 성궁의 상태가 변화하고 다시 환원하니 그의 남편에게 재난이 발생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어서 다음에 혼인농가 이 부분을 좀 읽어볼 건데 내일 이어서 몇 개만 더 읽어보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26번째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